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중국의 현재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8일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면서 3.3%에서 2.8%로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감소 원인을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실패, 부동산 붕괴,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기후변화 등으로 꼽았는데요. 이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은 머지않아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특히 시진핑의 오만함에 하늘도 노했는지 중국에서는 연일 재앙급 자연재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폭우가 미칠 듯이 쏟아져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까지 하더니 이제는 기록적인 폭염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돌아 고온 적색경보까지 울리기도 했습니다. 1961년 중앙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중국의 사무실, 가정용 에어컨 등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은 반면 중국 수력발전소의 수위는 낮아져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충칭을 관통하는 양쯔강 구간에선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양쯔강과 연결된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둥팅호의 유량은 예년 이맘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중국의 공장 16,500여 곳은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실물 경제가 완전 박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에버그란데는 이미 작년에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라이벌인 카이사그룹, 컨트리가든, 순학차이나, 시마오그룹도 파산 직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중국 부동산 업체 중 최소 5분의 1이 파산할 것이며 약 400조 원 어치의 채무가 불이행되리라 내다봤는데요. 홍콩 일간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4일째 기사에서 5천만 개의 빈 아파트가 시장에 범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시한폭탄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맙다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중국 GDP가 110조 위안에 달할 때 약 26%인 28조 7,600억 위안을 차지했는데요. 즉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줄줄이 붕괴가 기대되는 곳은 바로 중국 금융업체인데요.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 움직임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보물인 주택가격도 하락세라 은행까지 파산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회사 역시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한 중국 개인들도 결국 파산이죠.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중국에서 분양된 주택 연면적의 약 9%, 240만 채가 완공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중국 개인들의 부동산 피해액은 3,700억 달러, 약 483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에 현재 중국 곳곳에서는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장기 집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중국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시진핑 사면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중국 중산층의 자산 약 70%가 부동산인데 그걸 시진핑이 홀라당 말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월 중산층 인구가 약 4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8월 3일 글로벌 중국 공산당 탈당센터에 따르면 이날 공산당을 탈당한 중국인이 마침 4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14억 중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산당 조직을 탈퇴한 것인데요. 뉴욕에서는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중공 사억 탈당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사억 용사의 중공사당, 탈퇴 성원, 사억 중국인의 중공 탈퇴 축하 등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시진핑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중화 민족은 떨쳐 일어났고 부유해졌고 강대해졌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의 기반이 된 중산층에 의해 지는 쫓겨날 판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18일 전 현직 공산당 지도부가 여는 비밀회의, 베이다이허 회의는 시진핑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이 회의는 과거 1958년 마오쩌둥 시절부터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휴양도시 베이다이허에 모여 주요 현안과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국 정치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며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죠. 베이다이허엔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주룽지와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원로 4인방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그만큼 시진핑에게 있어선 매우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회의를 앞두고 잔뜩 쫄아 있었는데요. 8월 6일 인민일보는 일면에 시진핑 연설 관련 시리즈 평론 마지막 편을 실으면서
단결해야 승리하고 분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에 더욱 긴밀히 단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는 시진핑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반 시진핑파에 단결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시진핑의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갈수록 많이 쌓여 시진핑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공산당 원로들도 여느 때보다 강하게 시진핑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지난 2일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고 또 결국 막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4명의 원로 지도자들은 발톱을 숨기고 실력을 쌓으며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해의 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한 이후 도광양해는 개나 주었고 세계 패권을 향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는데요. 이에 촉발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까지 겹치며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 인사나 고위관료 자제 중 상당수가 유학이나 사업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 봐도 시진핑의 반미 정책은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요. 웃긴 건 시진핑 지도 외동딸 시민저를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중국 대부분의 고위층과 그들의 친인척들은 해외의 비밀금고는 물론 부동산 등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이 제재망을 본격 가동할 경우 이런 자금들은 꽁꽁 묶여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해외 자산 보유를 금하는 법안을 예고했고, 반 시진핑파들은 어떻게 해서든 시진핑의 영향력 확대만큼은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총리로 반 시진핑파인 후춘화가 낙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은 왕양, 한정, 후춘화 이상 부총리급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위 세 사람 모두 시진핑 계열은 아닌데요. 왕양과 후춘화는 공산주의 청년당 파벌로 분류되고 한정은 장점인 계열입니다. 이에 시진핑은 자기 사람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 법안까지 수정하였는데 바로 2021년 전국 인대의 조직법 수정입니다. 상무위원회가 부총리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 것이죠. 이에 시진핑 사람이 발탁돼 총리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후보가 천민얼 충칭 당서기입니다.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 경력을 쌓고 있을 때 그의 연설문을 담당하던 측근 중의 측근이죠. 그런데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후춘화가 총리가 될 것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진핑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원로 지도부 및 반 시진핑계들이 시진핑의 사면임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려는, 그리고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영향력만큼은 축소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들의 추천을 받아 총리에 오를 후춘화는 시진핑을 저지할 카드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좆됐다. 영상 마무리하며 시진핑의 숨겨진 딸을 최초로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님 말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